한미일 관계도 도움이 되죠. 네. 한미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10월 31일부터 있으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이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러, 대중, 북방외교 저는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방외교 2.0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있을 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역시 조심스럽죠.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이 전후 최대의 한국 외교 위기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미동맹 흔들리고 남북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완전히 기술대국, 해양대국이거든요. 예. 한국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 생존을 추구할 것인가? 이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두고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여기에 절대 우리가 120년 전에 주권을 상실한 그 사태는 네.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여러 파도들이 계속 몰려올 것 같은데 이제 선제적으로 아까 대북 관계에서는 9.19 선언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김여정은 그냥 당신들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의 크게 변화된 환경인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하고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거라면.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하고도 통하고 트럼프하고도 통해요. 다 친하다고 서로 얘기하고 이 브로맨스, 러브레터 네.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굳이 통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직접 대화하고 예.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어떤 그 통미봉남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북한의 어떤 현란한 전략의 하나의 합의 전략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또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 계엄 전에 저 아파치 헬기가 NLL을 비행하고 오 쏴라 하고 막 보내고 드론이 그죠? 막 평양을 휘젓고 다니고 네, 제발 쏴주세요 하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진짜 도발을 그렇죠.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여름에 파리 모기 정도로 귀찮게 생각한다니까. 뭐 위협이면서도.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니들 상대할 시간이 없다. 뭐 친하건 아니면 싸우건 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죠. 그러니까 냉정한 무시 정책인데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이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저는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보다는 일단 평화 상태 유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9.19 군사 합의는 사실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북한이 지금 상응 조치를 했거든요. 확성기 방송을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뢰 구축 조치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 회복, 서로 간에 위협하지 않는다. 네. 이 정도에서 긴장 완화 정책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네. 또 북미 관계에서도 새로운 모색이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세계적인 환경 변화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만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희박해 보이거든요. 푸틴하고 지금 알래스카에서 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부분은 꽤 논의가 있겠네요, 깊이 있게. 아니 그런데 논의만 하면 더 악화되더라니까. 글쎄요, 항상 그랬죠 지금까지. 난 그 제일 웃기는 게 뭔 평화 협정하고 종전 협정하러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악화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히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양국의 대규모 공습과 맞아요. 충돌로 지금 양국 사상자 합쳐서 200만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렇게까지 갔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쟁한 기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보다도 더 긴 기간을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사상자를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6월에서 8월 사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드론, 우리가 아는 미사일 몽땅 다 나왔어요. 몽땅 다. 네. 예, 그래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거 트럼프가 다 저기 종전한다, 자기가 전쟁 중지한다고 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자 지구도 뭐 종전한다 그러니 더 악화되고. 네, 네. 하여간 트럼프가 말만 하면 그러는데 전 세계 10개국이 트럼프 노벨 평화상을 주재. 아직 그래가지고 저기 중재가 됐거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천했어요. 그러면 스웨덴에다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저기 태국 태국 전쟁 말려줬다. 아, 말려줬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노벨상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걸 트럼프한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낮춘 거거든. 예. 그런데 이런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미친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 멀쩡한 게 너무 힘들어. 예. 이런 지성과 양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네.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어떤 그 반지성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미쳐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 이런 처세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네. 네, 오늘 저 8.15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선언에 가까운 그런 연설 내용을 잘 보셨습니다. 교수님, 그 광복절 의미가 확실히 남다를 텐데 일본 전문가로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역시 이제 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단지 이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사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지향을 해야죠. 특히 이제 뭐 국제 정세가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외교의 최대 위기의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사 용토 문제는 전제로 하되 지금 이 복잡한 이 상황, 이 복잡하다고 정말로 아주 그 하나하나가 절박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번영하고 성장하고 또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평화에 대한 열정, 지지 이런 것들이 수반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저는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단은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더 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이 하나의 어떤 그 국가의 자산으로 구체화될 때 이기는 길이 나온다. 아까 일본의 극우 얘기도 하셨고 또 뭐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에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들 후퇴하고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작년에 한국의 빛의 혁명의 올해 이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었고 그런 만큼 이 아시아에서도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중앙의 가드레일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파국을 막은 이런 어떤 승리의 역사는 아시아의 거의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경축사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것들 죽이거든. 개대헌. 개대헌. 그랬는데 내가 그걸 다 봤는데 우리 소프트 파워, 그 높아진 국민의 정치 의식과 자존감,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어떤 역사적 경험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어떤 지역의 세계인들의 또 시선과 또 어떤 그 존경과 또는 존중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결집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이제 앞으로 수반이 된다면은 저는 한국은 강한 국가로 이제 성공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그게 광복의 의미라고 봅니다. 네.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봤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쟁취한 K민주주의를 진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승화하는 빛의 역사로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